20살 왕자가 마지막 숨을 쉬며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 말을 끝맺지 못합니다. 눈을 감게 된 아들. 아버지 세종대왕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흔듭니다. 여야! 여야! 대답이 없습니다. 세종이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차갑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조선 최고의 성군이 아들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늘이 어찌 이다시도 무심하단 말이냐. 그리고 세종은 사흘 동안 나라를 멈춥니다. 조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신하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밥도 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이유는 단 하나. 아들이 너무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는 굶어서 죽을 상입니다. 20년 전 한 관상가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왕자가요? 궁궐에서요? 굶어 죽는다고요? 세종은 황당해서 웃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하지만 그 예언은 20년 뒤 정확히 현실이 됩니다. 건강하던 20살 왕자가 며칠 만에 급사합니다. 증상은 이상했습니다.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굶어 죽었습니다. 최고의 어이들이 달려왔지만 아무도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진단조차 제각각이었다는 겁니다. 열병입니다. 도끼입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죽은 직후 사인을 조사하던 어이가 실종됩니다. 왕자를 돌보던 궁녀들이 쫓겨납니다. 왕자와 가까웠던 신하들이 좌천됩니다. 왜요? 그리고 10년 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수양대군 납시오! 이 왕자의 이름은 광평대군. 세종이 가장 아꼈던 아들이자 조선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왕이 될 뻔했습니다. 아니, 왕이 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똑똑해서 죽었습니다. 광평대군이 처음 세종을 놀라게 한 건 7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과 토론 중이었습니다. 주제는 경물치이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해서 지식을 완성한다는 뜻이죠. 그때 궁궐을 지나가던 꼬마 광평대군이 이 토론을 우연히 엿듣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끼어듭니다. 아바마마.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감히 어린 왕자가 학문 토론에? 하지만 광평대군은 말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게 백성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게 아닐까요? 그게 진짜 경물치지 아닐까요? 그 순간 그 자리가 얼어붙습니다. 7살 아이가 방금 성리학을 왕도 정치와 연결시켰습니다. 집현전 최고학자들도 못한 걸 7살이 해냈습니다. 세종은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광평대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이놈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했구나. 세종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립니다. 저 왕자는 범상치 않습니다. 하늘이 내린 제목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큼은 웃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훗날 왕위를 찬탈할 그 사람입니다. 그는 그날 알았습니다. 저놈이 내 앞을 가로막겠구나. 광평대군은 성장할수록 더 위험해졌습니다. 아니, 더 완벽해졌습니다. 머리도 좋고 무예도 뛰어나고 성품도 온화하고 사람들도 따르고 너무 완벽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세종은 광평대군에게 파격적인 기회를 줍니다. 병조, 업무, 참관.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업무를 참관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왕세자나 왕세손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왜 다섯째 아들에게 이런 기회를? 이유가 있었습니다. 맏아들 세자가 병약했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오래 못 살 거라는 소문이 돌았죠. 세종은 고민했습니다. 세자가 일찍 죽으면 어린 손자 단종에게 나라를 맡길 순 없고, 그래서 광평대군을 키우기로 한 겁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플랜 B. 병조에서 세종이 물었습니다. 여야, 만약 네가 군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12살 광평대군이 답합니다. 아바마마, 군사는 백성에게서 나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군사가 강해집니다. 세종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던
수양대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광평대군은 18이 됐습니다. 명나라 사신 장예가 조선에 옵니다. 세종이 광평대군에게 시를 짓게 했습니다. 외교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였죠. 광평대군이 매화시를 짓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명나라 관계를 큰형님과 작은 동생으로 비유합니다. 명나라 사신이 감탄합니다. 이 왕자는 장래에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양대군의 눈빛이 변합니다. 저놈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 어느 날 관상가 무화기가 궁에 불려옵니다. 왕자들의 얼굴을 보러 온 것이죠. 수양대군을 봅니다. 대업을 이루실 상입니다. 광평대군을 봅니다. 한참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귀한 골격이십니다. 뛰어난 재질과 복록을 갖추셨습니다만 굶어서 돌아가실 상입니다. 뭐라고요? 왕자가 궁궐에서 굶어 죽는다고? 세종은 황당해서 웃었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그래서 광평대군에게 경기도 광주목에 넓은 땅을 줍니다. 절대 굶는 일이 없도록. 하지만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며칠 뒤 대군마마께서 식체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 소화 불량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열, 발진, 그리고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합니다. 야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치 가시가 목에 걸렸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가시가 목에 걸렸다고 이렇게까지 악화될까요? 세종은 최고의 어이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못 고칩니다. 진단조차 제각각입니다. 열병입니다. 도끼입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왜 최고의 어이들이 병명도 못 찾는 걸까요? 사흘째 광평대군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세종이 직접 물을 떠다 줬습니다. 여야, 이것만 마셔라. 응? 하지만 광평대군은 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을 삼키려 하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침을 합니다. 피가 섞여 나옵니다. 세종의 손이 떨립니다. 어이를 불러라! 하지만 어이들도 속수무책입니다. 나흘째 광평대군이 세종을 부릅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세종이 귀를 가까이 댑니다. 저는 정말로 굶어 죽는 것 같습니다. 세종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그 예언이 떠오릅니다. 굶어서 죽을 상. 아니다, 여야. 네가 무슨... 하지만 광평대군이 계속 말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그리고 그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눈을 감습니다. 20살, 세종이 무너집니다. 아들의 손을 붙잡고 흔듭니다. 여야!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세종의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니야, 눈을 떠라. 하지만 광평대군은 차갑습니다. 세종이 울부짖습니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무심하단 말이냐. 그리고 세종은 사흘 동안 나라를 멈췄습니다. 광평대군이 죽은 직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인을 조사하던 어이 박성 실종. 광평대군과 가까웠던 학사 2명 좌천. 광평대군을 돌보던 궁녀 3명 추방. 왜요? 진실을 아는 자들을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6년 뒤 세종이 죽습니다. 죽기 직전 문종에게 말합니다. 열을 잘 돌봐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다. 단순한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의심하면서도 막지 못한 죄책감이었을까요? 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2년 만에 죽습니다. 12살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봅시다. 만약 광평대군이 살아있었다면 그의 나이는 27살. 완벽한 나이입니다. 문종이 죽어도 광평대군이 왕위를 잇거나 최소한 어린 단종을 보필했을 겁니다. 하지만 광평대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에게 기회가 났습니다. 계유정난, 왕위 찬탈, 단종 사사. 수양대군이 세조가 됩니다. 그리고 세조는 만년의 악몽에 시달립니다. 피부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야사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밤마다 세조가 외쳤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리고 광평대군의 이름을 부르며 식은땀을 흘렸다. 무엇이 아니라는 걸까요? 왜 죽은 동생의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증거는 없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정말 독살인지, 수양대군이 관련됐는지 공식 기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왜 건강하던 20살이 며칠 만에 죽었을까요? 왜 예언이 그대로 실현됐을까요? 왜 증인들이 모두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광평대군이 죽고 나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받나요? 광평대군은 반역을 꾀하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너무 똑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세계에서는 똑똑함이 죽을 이유가 됩니다. 세조는 왕이 됐지만 역사는 그를 찬달자로 기록했습니다. 광평대군은 일찍 죽었지만 58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를 기억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천재 왕자로. 만약 광평대군이 살아있었다면 계유정난은 없었을 겁니다. 단종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권력 앞에서는 형제도, 핏줄도, 도덕도 모두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똑똑함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세종이 가장 아꼈던 아들, 조선이 잃어버린 천재, 그리고 끝내 완성되지 못한 가능성. 광평대군 이여.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왜 죽었을까?